자, 싱가포르, 필리핀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데 이 순방 의미 좀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오셨는데 오늘 다시 모셨네요. 고영경 연세대 디지털통상연구센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처음 오셨습니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김종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 우리 김종호 교수님은 싱가포르 대학을 나오셨네요. 네, 박사과정을 싱가포르 역사 전공을 했습니다. 아주 적합한 분이 나오셨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싱가포르 대학이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더라고요. 작은 나라여서 그거 뭐 제대로 된 학교가 있겠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특히 몇몇 이제 중심이 되는 국립대학이 한 3-4개 되거든요. 네. 거기에 국가의 모든 교육 재화를 다 쏟아부어서. 집중을 함으로써 이제 글로벌하게 1등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거의 수십 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세계 그것도- 순위가 우리보다 높더라고요. 대학 순위가. 네, 그것도 뭐 그 랭킹 매기는 기관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도 10위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 10위권이면 대단한 건데. 한참 높은 거죠. 그죠? 대학에 비해. 한국 대학에 비해서. 그래서 서울대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높습니다. 그게 몰랐네.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면 그러면 거기서 좋은 대학. 가장 좋은 대학이죠. 저 가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몰랐는데 가고 나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2011년에 갔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싱가포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몰디브 옆에 있냐, 뭐 인도 옆에 있냐 이렇게 묻는 분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싱가포르 국립대학 거기는 그냥 저는 가라고 그래서 갔지. 누가 가라고 그래? 지도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야 여기 좋은 대학이야 하고 맞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왜 싱가포르 가래 하고 갔더니 그게 네, 그랬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분은 뭐 연대하고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고 예. 자 순위 낮은 대학은 아유, 진짜 안타깝네. 지금 동남아 얘기하는데 싱가포르 대학 나온 분이 훨씬 더 지금 버니가 그럼요. 네. 버니가 아이, 있고 말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 최고의 화교 연구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먼저 갔고 그리고 또 바로 필리핀이에요. 네. 아세안 국가 중에 네. 왜 많은 나라들 중에 이 나라를 먼저 선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필리핀이 지금 아세안 의장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세안 의장국이 필리핀이기 때문에 이제 필리핀을 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리핀하고 한국이 수교 77주년 기념일이 3월 3일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에 맞추면서도 아세안 의장국을 방문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세안 의장국을 방문함으로써 이제 동남아 외교, 아세안 외교에 대해서 제대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시동을 같습니다. 걸었다. 네. 자, 네. 각자 한마디씩 또 하셔야죠. 아, 경쟁 체제인데 지금. 뺏겼습니다. 3377 예. 숫자 너무 좋죠. 3월 3일 77주년. 날짜가 딱 맞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아세안 정상회의가 네. 그 이 여름 쪽에 한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번 하는데 여름에 할 때는 보통 이제 자국 그 아세안 11개국만 모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할 때 확대 정상회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부 국가들을 다 많이 초청을 해서 11월에 안 그래도 필리핀을 가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가시는 거죠. 싱가포르 미리 가는 거구나. 예, 미리 갔다 오시는 것도 있고 사실 간 김에가 아니라 사실 저는 세일즈 외교에서도 되게 중요한 어떤 성과를 저는 3, 4일 오늘 내일 안에도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리핀과 그럼요. 어떤 분야예요? 국방 분야예요? 아니면 국방, 방산, 조선 그리고 에너지. 에너지, 원전. 필리핀과 원전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네네네. 있습니까? 필리핀에 그 완공은 했는데 한 번도 가동을 안 한 바탄 원전이 하나 있습니다. 완공했는데 완공을 했는데. 그건 어떤 사연이에요? 그게 사연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고리 126이랑 네. 그 똑같은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 기술의 가압 경수로라고 하나요? 그 원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71년에 건설 시작해서 78년에 고리 1호기가 상업 운전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서는 76년에 아마 착공을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좀 오래 걸렸죠. 86년에 완공을 했는데 이때 바로 체르노빌 사고가 나면서
완공을 했는데 또 그때 이제 마르코스 정부가 무너지는 피플파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전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다 지어놓고 한 번도 가도 86년 이래로. 네네 40년 동안 멈춰있던 원전. 우리는 이미 그 원전을 이제 노후해가지고 그쵸. 문 닫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30년 거기는 돌리고 10년 더 연장 운영하고 40년 만에 멈췄는데 거긴 40년 동안 멈춰 있었죠. 아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시설이 노후했다기보다는 기술은 오래된 거지만 아예 돌려본 적이 없어서 그 갑 경수로를 운전해서 종료까지 해본 나라가 지금 가까이에 이제 한국이 있으니까 어허. 야. 그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조금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전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지금 워낙 이제 AI 경쟁들 치열해지고 있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우리가 가장 적합하긴 하네. 50년간 그 모델을 그대로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긴 하니까 이번에 이제 그걸 한번 돌려보겠다는. 그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한국 원전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미 아주 오랫동안 타진을 해 왔고요. 어허. 작년에도 되게 중요한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연구원은 한 건 하셨고 사람들 잘 모르는 거 짚어주셨고 이제 부담이 되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 김정우 교수님 왜 싱가포르를 첫 번째로 간 겁니까?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필리핀이 올해 의장국이고 싱가포르가 내년 의장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가 간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아세안에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아세안에 있는 여러 고만고만한 중견국들 있잖아요. 그 국가들과 연합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더 크게 제기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지겹게 미중 경쟁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를 전후해서 미중 경쟁의 양상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역이나 영향력 확대 중심으로 이제 미중 경쟁을 했기 때문에 중견국들이 어느 정도 자기만의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전후한 시기부터는 5G부터 시작해서 기술 기반의 표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표준 패권 경쟁은 중견국들의 설 자리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도 캐나다 총리가 화제가 된 얘기 중에 하나가 중견국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글로벌 미중 경쟁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로렌스 원 총리도 최근 2, 3년 사이 취임한 이후로 매년 그 얘기합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는 더 이상 그 세계가 아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규범, 국제법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시대. 싱가포르에서 똑같은 얘기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둘 사이에 굉장히 강하게 유착될 만한 혹은 아세안에 우리가 집중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인데. 예, 조금 더 보태면 조금 더 보태주세요. 로렌스 웡 총리가 이제 작년에 그 트럼프의 관세를 사실 그 싱가포르는 대미 무역 할 때 적자 국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관세를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10%를 똑같이 받고 그리고 많은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겪으면서 로렌스 웡 총리가 이제 굉장히 긴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The era of rule-based globalization and free trade is over.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도 갔고 자유무역 시대도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주요하게 손잡아야 될 국가가 누구일까? 거기서 떠오른 게 바로 먼저 떠오른 게 한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이펙 때 왔을 때도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꽤 길게 했고 그리고 이런 국빈 방문이 그때부터 이미 조율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싱가포르이 지금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네, 별로 서로- 관심이 없었고. 약간 서로 멀뚱 약간 만나면 반갑지만 니네 그쪽이 잘 나가니? 우리 이쪽이 잘 나간다. 뭐 이 정도였는데.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화기애애해요. 예. 그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지금은 작년 에이펙 때도 그렇고 이번에 저 되게 의아했던 게 서로 지나치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호주래 싱가포르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으로서 이렇게까지 친한 적 없었잖아. 네. 지나치게 화해하게 얘기하는데. 이전 총리 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냥 약간 형식적인 의례로 의례적인, 네. 약간 웰컴하는 약간 예.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작년 에이펙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너 내 단짝이야 막 약간 이런 서로 거. 우리 단짝이. 약간 제가 보기에도 좀 생경한 거죠. 아니, 너무 단연감 어색하다. 나왔던. 아, 이 동남아 팀 좋은데요. 이 세 팀. 조합이 좋아요. 저희 셋은 원래 전 연구자들이 갈 때마다 뵙는데 아, 그러시구나. 동남아는 또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네, 맨날 팀워크 같은 좋아요. 분들이 네. 만나는군요. 아유,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렇게까지 안 친했는데 네. 생소하시군요. 네. 전문가들이 볼 때. 그러니까 양국 모두 지금 우리가 기댈 데가 어디지? 우리 사이즈에서 손잡을 데가 어디지? 딱 서로가 보이는 거죠. 아시아에서 그렇게 손잡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서로. 그렇죠. 네. 더구나 이제 그 싱가포르가 AI 강국이라면서요. 네. 돈을 거의 한 지금 5년 넘게 어마어마하게 네. 퍼붓고 있고요. 2020년에 이미 우리로 치면 5천억 불에 가까운 돈을 AI에 쏟아붓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뭐 매년 1,000억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싱가포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탑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인재들도 많이 모여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그리고 내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사실 AI의 시작이나 집중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시작했고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가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테스트베드로서 국방이나 그 공무원 관료 조직이나 이런 데다가 AI를 적용해 보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통합돼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AI라는 용어가 사실 요새 우리 너무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용어 같지만 요 전에는 스마트 도시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다 보니까 스마트 네이션이 아예 국가 전략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 글로벌 지수 내면은 싱가포르이 전 세계 1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도시 하나가 나라 전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면 그냥 그 국가 전체 적용하기가 너무 간단하고 좋고 네. 교육 수준도 높고 영어 효율적인 시스템이 또 갖춰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국가 내에. 영어도 예. 되고. 그게 전부 다 영어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글로벌하게 그러니까요. 또 적용되기도 쉽고 굉장히 커넥터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기술 베이스 국가라기보다는 그런 그 규범과 거버넌스의 경험을 축적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허브 전략을 쓰고 있는 허브 겁니다. 전략. 그러니까 물동량에 있어서도 허브 전략을 썼던 것처럼 그리고 자본 시장에서의 동남아시아 허브 전략을 썼던 것처럼 AI에서도 우리는 허브 전략을 가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반도체 팹을 뭐 어마어마하게 더 짓고 그럴 이러는 수가 없지.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그다음에 인재 그리고 자본 그리고 거버넌스 그런 룰 베이스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AI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국가 정책적인 목표고 그래서 매년 1,500명인가요? 뭐 전체적으로 AI 인력을 그렇게 키워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다양성 있는 인재가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나오신 유능한 인재들이 한국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가고 한국에서도 가고 뭐 인도의 인재들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그 자체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돈을 많이 줘요. 글로벌 인재들한테 어. 세계 최고의 그 연봉을 보장을 해줍니다. 교수든 박사후 과정이든 돈 석사 주는 만큼 과정이든. 일도 엄청 시키고. 그렇죠. 네. 그만큼 그래서 거기 뭐 미국 빅테크에서 가는 사람도 꽤 있고 유럽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저 싱가포르 대학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도망갔다는 친구 만난 적 있어요. 돈을 주는 만큼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방금 빅테크 빼먹는다. 100개 가운데 80여 개 회사가 이제 아시아 헤드쿼터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워낙 작아서 우리는 그냥 관광지 중에 하나 정도 이렇게 인식했고 우리 경제에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AI 시대에는 서로 손을 딱 맞잡기 좋은 사이즈고 그리고 앞서간 부분이 있고 싱가포르에 없는 게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거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피지컬 AI가 없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생산 능력을 가진 거대한 글로벌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주식 시장을 보더라도 저는 뭐 아무래도 파이낸스 전공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을 보면 탑 10 안에 그런 기업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의 수준,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발전 정도와 또 제조업 분야, 제조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반도체가 상당히 발전해 있는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후공정이라든가 이런 일부 섹터에서만 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서로 잘하는 분야가 다른 정합성을 맞추자면 AI 분야에서 상당히 겹치지 맞춰볼 수 않는다. 있다. 예.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보통 우리 싱가포르를 강소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작은 국가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국가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작은 국가는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집중해서 잘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네. 할 수 없는 거는 다른 국가에서 가져와서 허브로 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통령도 그 싱가포르 가서 AI 연설 때마다 보면 어딜 가든 AI 얘기를 한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AI 협력을 하러 가신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게 주요한 협력 분야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실제 거기서 우리가 가져올 것도 있고 필리핀도 방금 얘기하셨듯이 자기들이 없는 게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이 손 맞잡으면 딱 시너지가 나겠는데 그래서 협력 모델은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 AI를 아예 이 정부 가버넌스에 아예 녹여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싱가포르는 특히. 자, 싱가포르에서 또 할 얘기 있습니까? 제가 놓친 하지 않은 얘기? 지나치게 가까워 보이더라 말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제가 할까요? 싱가포르 전문가시 싱가포르 국립대 앞에서 아니, 다른 연세를 것보다 찌그러지는 것으로. 싱가포르 가신다 그랬을 때 저는 그 주택 정책 얘기 꼭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부터 주택 정책을 중시했고 네. 그 주요 모델로 싱가포르의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 예로 든 걸. 싱가포르는 진짜 독특하더라고요. 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 설명 좀 해주세요. 싱가포르는 이제 HDB라고 해서 하우징 디벨롭먼트 보드라고 하는 주택 정책 주택 개발청, 우리가 치면 약간 LH 같은 기능을 하는 청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아파트를 공공 아파트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전체 80%의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HDB라는 그 우리가 좀 주공 아파트를 다 만들면 전 국민의 한 70에서 80%는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되어 있고 또 결혼한 커플들은 신청을 하면 이제 그거를 아파트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물론 공짜는 아니고 30년 가까운 이제 장기 저리로 해가지고 구입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공급을 할 때는 시장가보다 억눌러서 싸게 최대한 싸게 그들이 시장에서 살려면 엄청 비싸고 네. 나라에서 제공하는 그 똑같은 시설의 아파트는 엄청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싱가포르 시민이 돼야 돼. 그렇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시민이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공공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발달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주택의 80%가 공공임대 주택이니까 다른 그 옵션이 없는 거죠. 대신에 그거를 리셀하거나 다시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10억이 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들에게 제공할 때는 최소한 10억 넘는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공할 때. 네. 아무리 싱가포르 좋은 경제 아파트. 수준으로 보자면 우리로 치면 엄청 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이 이제 9만 달러를 넘어가는 그러니까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저가로 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런 주택 안정이 없으면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국립대학을 나와서 웬만큼 월급을 받아가지고는 네. 못 자가 살아요. 마련을 해서 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물가가 그렇고. 예. 그러니까 공공임대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저소득층이 취약계층이 사는 집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산층이 사는 공공임대 모델을 보기에도 대단히 중요한 왜냐하면 퀄리티가 사례죠. 좋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네. 공공임대라고 해서 못 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최근 10년 내에 지은 아파트는 웬만한 고급 아파트만큼이나 좋게 방 3개, 4개짜리라도 통창이 잘 되게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 공급되는 거죠. 공공임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 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싱가포르 주택 모형
그 HDB 이 모델을 연구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많이 많은 했습니다. 기관에서 많이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해서 이 모델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언급한 게 아니라 계속 부동산에 대한 일관적인 메시지를 내는 그 연장선 상 가운데 우리가 하려는 이 정책이 어머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니라 잘 사는 싱가포르에서 중산층을 위한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방향성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외 생각을 나가서 합니다. 국내 숙제 예. 계속 하고 예. 계시는. 다른 분이 실컷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꼭 따서 꼭지를 따서 잘했나요? 드시네. 자, 그럼 그 다음 오늘은 필리핀으로 이동하는데 네. 자, 필리핀에서 하나 이제 40년간 가동되지 않았던 원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필리핀에서 우리가 보게 될 뉴스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그 준비하신 거 있으신 거 같아요. MRO 관련. 아니, 예, 그 사실 우리가 원전만 이제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필리핀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조선 방산 쪽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조선 산업이 옛날에 이제 수백 조선소라고 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한진에서 가지고 있던 수백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이제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지금 HD 현대에서 운영을 하고 예. 하주는 예. 미국계 사모펀드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임차해서 쓰고 네. 있거든요. 그런데 필리핀하고 우리하고는 미국의 이제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그 항구에 미군의 군함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군함을 수리하거나 할 수 있는데도 딱 그 정해진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예,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럼 마스가로 대표되는 한국이 이제 그 시장을 마스가라는 쳐다보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지금 네, 필리핀에서 돌아가게 생겼네. 수빅에 대해서 공장장님 그 기억 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피나투보 화산 터진 거 아시죠?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필리핀도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이 우리처럼 주둔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둔을 했던 게 이제 사실상- 해군이 수빅만, 그다음에 공군이 클락 공항 이렇게 있었는데 공항하죠.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주둔을 하고 있다가 뭐 피나투보 화산이 제일 큰 그 화산 터진 게 제일 큰 계기였지만 뭐 사실 필리핀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약간 민주화 그다음에 또 약간의 반미 운동이 있게 좀 전개가 되면서 미군이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사실 그렇다고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어쨌든 미국은 전 세계 바다를 돌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의 거점 동시에 뭐 이제 인도양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필리핀이 되게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수빅만을 방문군의 형태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아하. 사실 미군 군함이 6개월 동안은 수빅만에 꼭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전히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공부했는데 방산 분야 중에서도 특히나 MRO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MOU가 이번에 체결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메인터넌스, 리페어 그다음에 오버홀이라는 개념을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오버홀. 이건 뭐냐면은 배를 부품을 그냥 배 위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의 이제 분해. 분해를 해서 부품을 다 닦고 고장난 거 이렇게 교체하는 엔진 오버홀, 자동차 엔진 네, 오버홀이라고 네. 네네. 이제 오래된 엔진을 다 열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되조립하는 거. 네네네. 그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방산에서 어쨌든 이제 군수 용품이니까 이게 이제 계속 성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버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기엔 너무 적절한 적당한, 장소인 거죠. 수빅만. 마스가가 또 거기서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이 아예 수빅 조선소의 운영권을 가지면서 가졌던 이제 최고의 전략이 거기선 배 만드는 게 아니라 수리 수리를 정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창정비 이렇게 세 근데 가지를 그게 하겠다. 이제 미군 군함이 될 것이다. 손님이. 네네네. 주요 고객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필리핀 입장에서는 너무 좋겠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이제 필리핀에 저는 이 개념 잘 모르는데 호위함급 예. 호위함급이라 해서 엄청 큰 배를 하나 수주를 해서 이제 그게 군함을. 그거는 이제 입찰 들어가서 우리가 이겨서 이렇게 우리가 수주를 한 거고요. 그게 가면서 그다음에 초계함급을 하나를 그냥 무상 공여로 준 게 있어요. 근데 그 배도 이제 어쨌든 1+1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어쨌든 필리핀 입장에서는 해군 전력이 또 남중국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남중국해에서 가장 중국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나라가 필리핀인데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
해군 그 이 장비를 계속해서 그 유지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성능을. 그러니까 이제 호세리잘급 그 호위함 그다음에 초계함이 하나 더 수주 받은 게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필리핀의 어떤 군수 물자들도 정비를 해야죠. 최근에 호위함 작년에 더 수주를 했었고요.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납기보다 보면 더 빨리 네. 보냈다고 하던 얘기도 제가 들은 예, 것 같은데. 네, 예. 그 전체적으로 동남아시아가 무슨 뭐 폴란드처럼 대규모 수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각 국가가 장비의 현대화, 군대의 현대화 이런데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 다국화 체제로 가면서 뭔가 불안한 지형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각자 자기를 방어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굉장히 센 주문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잔잔바리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대규모 수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수주도 계속돼야 우리가 또 비수기를 겪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예. 방송 천재. 부러워. 잔잔바리. 이 팀은 약간 언어 구사가 좀 다르네요. 예, 동남아 팀 아주 좋습니다. 잔잔바리. 제가 혼자 나왔을 때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그때는 처음 우리 나오셔가지고. 힘 너무 세서 못할 것 같아. 저도 뭐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아, 저 필리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또 게 있습니까? 있어요. 필리핀 전문가세요, 네. 진짜. 아. 아니 저는 이렇게 큰 규모의 이제 뭐 방산하고 네. 이거 원전도 있는데요. ODA 부분에서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력 도입하는 문제, 이나인 비자. 중요합니다. 우리 오세훈 필리핀 그 동남아에서 최근에 그 반항 감정이 부는 게 그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 반항 감정은 조금 말레이시아 예. K-팝에서 좀 나온 게 있고요. 사실 오세훈의 100만 원 필리핀 보모 예. 저는 정말 그거 너무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어디 기고도 하고 어디 가서 얘기한 것도 좀 있는데 이거 실패했잖아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도요. 사실 육아하고요 가사 노동은 분리되는 노동입니다. 이거 사람을 따로 뽑아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 내니하고 이렇게 그 헬퍼는 따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거를 사람을 고용을 하고 월 100만 원만 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초점이 월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경력 단절 여성을 돕겠다라는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실패했는데 저는 그때도 이제 계속 제가 주장을 했던 게 뭐냐면 육아 영역은 사실 저는 국내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에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우선순위란 가제가 들고 필리핀 보모를 말할 게 아니라.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통합보험법이 올해 시행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말 빠르게 고령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요양원 같은 집합시설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리핀이 오히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육아와 여성 뭐 이런 걸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통합 돌봄에 필요한 돌봄 노동자들을 아예 정식 비자를 통해서 모셔올 수 있는 간병제도를 아예 제도로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조선족들 말이 통하니까 그분들 간병인으로 많이 채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필리핀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있으니 네네. 그 적절한 임금 주고 최저임금에서 뭐 플러스 알파에 뭐 어떤 이렇게 수당들이 인센티브. 든다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준비되어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필리핀 GDP에서 해외 송금,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본국에 보내주는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해외 인력 파견에 있어서는 전문 국가입니다. 대만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이런 국가들이 그 원래 그 내니들을 많이 쓰는 국가들인데 사실은 그런 국가들에서도 핵심은 돌봄이에요. 사실은 육아가 아니라 고령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잘 케어할 것인가 핵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실은 그 노동력의 핵심이 돌봄으로 가는 게 핵심이에요. 육아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식 비자를 발급하고 네. 제대로 훈련된 인력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면 인력 교류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개별 가정으로 흩어지게 몰랐다. 되면 약간의 불체자에 대한 유혹도 더 많이 느껴지고 사실 가정은 너무 프라이빗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 뭐 어떤 위험한 일들이 그렇죠, 펼쳐지기 그렇죠. 양방향으로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집합된 장소에서 집합 시설로 갈 수 있는 분명한 돌봄 노동자성을 가지는 분들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이거 인력이라고 처음 생각을 들어본 합니다. 얘기인데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동남아 팀 오늘 하루로 끝날 게 아니네 보니까 동남아 팀 창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 하고요. 자, 오늘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